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승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GPA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신이라고 하죠. GPA 내신이 은근히 요즘에 뭐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뭐 다들 잘 받는다, 뭐 3.8 미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GPA 받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GPA라는 것이 요즘에는 다들 높게 받고 하니까 뭐 우리 애도 3.8, 3.9, 4.0 당연히 나오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설명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3.89가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GPA를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관리했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각자마다 또 GPA를 본인의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에 잘 관리하셨던 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공유를 해주시면서 GPA라는 것은 이렇게 관리하면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에릭 선생님이 또 컨설팅 하시면서 GPA 잘 잡기로 또 제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GPA 좀 낮은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탁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GPA를 좀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GPA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셨었고 어떠셨었나요? GPA 관리. 저 고등학교 처음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있다 고등학교를 이제 자립형 사립고 가면서 이제 트랜지션을 했는데 첫 학기는 조금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참했다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한 3.7 그렇게 나왔어요, 첫 학기는.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저는 계속 조금씩 올라갔어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영어 실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책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이 문장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내 디스 스테이트먼트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내 글이 나쁜 건가? 그렇다면은 나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것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아카데믹 스탠다드에 맞는 글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맞췄던 거죠, 계속.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11학년이 되면서 보였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학교 과목 상관없이 문제들이 결국에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주에 배웠던 그 이제 뭐 포뮬라라던가 아니면은 theorem 있으면은 그걸 너가 이해했고 다른 컨텍스트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죠. 배운 거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교과서 가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은 너무 뻔한 수능 만점자 약간. 교과서 위주 예습 복습 철저히의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를 학생이 주어진 기간 동안 이해했는가. 근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가면 수업마다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15th Century Intellectual History, 그럼 코र्스 네임에 그 코र्스에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실러버스를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이걸 배워야 한다면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거를 딱 캐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재미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라는 게 공부할 때 쉽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성장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경험치를 얻어가면서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더 하면 되는구나. 근데 공부라는 게, 학교 공부라는 게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하기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거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건 뭔지,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그 재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보는 거.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GPA를 좀 관리하셨었고 또 어떤 팁을 주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GPA 관리. 결코 내가 GPA를 잡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4.0은 3.98이랑 다르다, 3.9랑 다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유는 이제 4.0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코 무시를 못하는 게, 4.0이라는 건 미국 기준으로 올 A잖아요. 한 번도 A 마이너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의 93%가 계속 그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93%가 아니라 99%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노력일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내신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놀면서 내신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나의 여가 시간, 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면서 내신도 잡아야지 라고 하는 애초에 그런 친구들은 일단 내신이 만점일 수가 없겠죠. 정말 그렇다면은 대단한 친구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몇 시간 놀까요? 하루에 뭐 한 1시간, 2시간 막 waste of time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운동선수들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결코 4.0을 받았을 때는 완전 달라요, 말이. 운동을 해서 4.0이 아니라 너 운동선수인데 너가
스포츠를 어느 정도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4.0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완전 다른 레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면서 그 4.0을 받는다라는 거는 운동선수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노는 거거든요. 운동하면 노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긴 하지만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랑 그냥 4.0 친구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한테 제가 포커스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놀면서 4.0 잡으려고 하잖아요. 거의 다. 완전 논다기보다는 이제 본인 아니요. 조금이라도 놀아도 전 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제가 내신을 잡는 방법, 가장 효율적으로 4.0을 받는 방법을 엄청나게 구상했던 이유가 저는 놀아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4.0이 안 나왔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을 하면 4.0이 나오려면 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4.0에 근접한 학생 3.95, 3.97, 3.9, 3.89 이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그래도 저희가 핸들하는 학생들이었잖아요. 또 3.7도 있었고 3.6도 있었고 3.4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내 궁뎅이를 의자에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3년 내내 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질문은 이 친구가 진짜 멍청해서 아니면 정말 안 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모자랐던 걸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학생한테 얘기했던 게 너가 멍청한 게 아니야. 너가 시간을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쌤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내신을 많이 잡았던 게 지금은 컨설팅 안에서 내신을 조금 껴있긴 해요. 혹시 잘못되면 제가 좀 도와주거든요. 아니면 유진쌤을 붙여줘요. 근데 예전에 제가 내신을 진짜 잡을 때는요. 학생이 이제 3.6인데 마지막을 4.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4.0을 못 받아요. 뭘까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효율이 떠나서 아까 유진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아카데미에서 재료가 뭐죠? 배운 내용? 그죠. 배운 내용이 재료잖아요. 그 배운 내용의 재료를 만약에 음식으로 진짜로 비유하면 된장찌개 짜네? 빨리 어떻게든 고쳐봐. 그럼 어떻게 할래요? 물 부어야죠. 그렇죠. 이게 아주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러지 않겠죠. 뭔가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플러스 내가 진짜로 배운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너는 요리사야. 너한테 이제 재료를 줄게. 자, 이거 가지고 1시간 안에 멋있는 디쉬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시험을 보기 전에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냐가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거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효율은 어떤 거냐면 제발 학교 끝나고 공부 좀 하지 마. 이상하죠? 학교 끝나고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끝나고 공부했죠. 저는 농구하러 다니고 밴드였어요. 아, 그래요?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좀 이고가 좀 센 사람이라서 제가 썼던 글이라든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4.0이 아니라서 내가 4.0인 친구를 감사하게도 만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봤더니 그리고 4.0인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애초에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재미로 느껴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형식으로 요리를 해요. 예를 들어 글을 잘 쓰는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다 글로 써.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해요. 첫 번째는 그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너는 어떤 형식으로 요리할래? 너 거. 그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하라는 건 뭐냐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공부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그 시간에 집중을 해. 근데 대부분 요즘은 노트북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하면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1시간 수업이면 그 1시간 수업 안에 전 40%, 50%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끝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러고 듣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야겠다. 끄적끄적.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코너에 들어간 영상 이 학생이 AP를 14개 들었나? 근데 다 거의 5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3.9 몇이었을 거예요. 97? 98? 모르겠어요. 미안해 내가 틀렸으면. 근데 어쨌든 우리 TA였으니까 그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을 들어봐도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2등일 수도 있겠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효율적. 그러니까 이 모든 과목을 내가 어떻게 다 해? 공부를 갔다 와서 30분 쪼개도 안 돼요. 그러면 맨날 와서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씨는 언제 하니? 클럽은 언제 들어? 잠은 언제 자? 그러니까 진짜 효율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새벽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근데 물론 이제 새벽까지 공부할 수 있겠죠. 그 나쁘다는 건 네, 아니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애초에 GPA는 장기전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잘 봐도 마지막 시험 페일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중간에 시험 한 번만 슬립해도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유지하는 건데 내가 항상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을 내가 60%를 이미 보캐블러리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미 이거를 다 퀘션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미 이거를 내가 다 다큐멘트로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심지어 저는 어떤 친구는 밥 먹으면서 하는 것도 봤어. 그것도 아쉬운 거야. 아까운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가 4.0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농구하고 클럽하고 밥 먹고 영화 재밌는 거 주말에 하나 보고 친구 만나고 4.0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넌 정말 욕심쟁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최고의 노력의 성과는 저는 GPA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뭘 보여주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학생으로서. 엄청난 대단한 성과일 수도 있겠죠. 뭐 그게 프로젝트나 제가 했던 그 뭐 라이트 프로젝트 너무 좋죠. 근데 결코 내가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그 원칙, 규칙, 학생으로서의 신분, 열심히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하고 어사이먼트를 준비하고 숙제를 까먹지 않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난 솔직히 존중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마음가짐이 내신의 가장 중요한 씨앗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든 꾀를 부리면서 시험 전날 벼락치고 내가 잘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못하는 거를 하고 이러면 내가 잘하는 것도 슬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진짜 공부 못했었어요. 누가 저를 싸대기를 딱 때리는 것처럼 너 임마 이렇게 공부하면 너 진짜 그지같이 돼 라고 나한테 누가 얘기해 준 것 같은 게 내 주위 친구들을 봐도 내가 제일 날라리였어. 그러니까 날라리가 막 이상한 거 한 거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야. 게을러 자빠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거랑 뭐가 달라.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제가 누구를 타깃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학교들은 그 내신을 잡아주는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야지만이 내신이 잡아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이미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주위에서는. 여기서는 뭐 10년 동안 선배들 시험들 다 가지고 있고 다 준비해주고 그래서 너의 시험을 내가 준비해 줄게. 그게 언제까지 얼마까지 그리고 이게 진짜 궁극적으로 이 학생을 굉장히 되게 안타까운 거 저도 같아요. 되게 방금 얘기하신 거 되게 많이 느끼는 게 학생들이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학원을 가서 내신을 준비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필수 사항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무슨 가스라이팅이 돼 있나? 이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너무 질려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만의 시간이 없다? 당연히 나만의 시간이 없지. 그렇게 학교 끝나면은 학원 끝나면은 밤 11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 더 그지 같은 건요. 진짜 그 학원이 가끔은 되게 잘 잡아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한번 느끼면요. 오케이. 나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 통제에 굉장히 익혀져서 그 선생님이 나를 강제시켜주는 것도 무조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신은 그냥 닥치고 혼자 잡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렵지 않아. 네가 그냥 시간을 쓰지 않는 거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도 내신은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학을 가면서 내신 잡아주는 학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이비를 가면 성적을 좀 잘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신을 잘 못 잡는 친구도 근데 말이 안 되지. 내신을 못 잡는 친구가 아이비를 가는 게 어렵죠. 저희는 근데 이제 3.4도 우리 학생 얼마 전에 EA 다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컨설팅 한 친구가 아침에 내신이 너무나도 잘 안 나오니까 겁을 먹더라고요. 울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도 아이들이 참 그 내신에 대한 고민이 참 많구나. 근데 그 이면 안에는 그 안에 더 들여다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공부를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저 진짜 못했거든요. 그냥 이제 내신을 잡는다라는 것보다는 아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4.0이 있는 친구한테 내가 솔직히 우리 학생들 중에 3.7, 3.8 되는 친구가요 4.0한테 가가지고 야 있잖아 미안한데 너 공부 어떻게 하니라고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죠. 이제 저는 근데 그런 거에 자존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물어봤어요. 공부하는 방법은 살짝 달라도 그 공통점은 있더라고요. 예, 효율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방식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 가지예요. 만약에 제일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이렇게만 준비하면 솔직히 저는 그래도 많이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읽은 걸 다 단어로만 정리하기.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에 가서 4.0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제가 첫날 가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C를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그레이드여서 난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누구 사귀고 있었는데 뭐 1, 2주를 안 봤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나 같은 애를 얘가 왜 만나지? 막 이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나 바본가? 나 진짜 머저린가? 막 이런 생각 다 들어.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내가 감사하게도 라이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 애가 내 같은 반이에요.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얘기하다가 너 근데 뭐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잘 봐. 그랬더니 아 나 시험 망했어. 그랬더니 왜? 나 근데 100점 맞았어. 그래서 너 어떻게 공부하니? 하면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컨설팅이 시작됐군요. 네, 그때까지만 나는 효율적으로만 공부하는 게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열심히 듣고. 근데 이 친구만의 방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방식을 저도 응용을 했는데 이 친구 방식은 근데 저도 잘 못해요. 뭐냐면 50페이지를 10페이지로 만들고 10페이지를 5페이지로 만들고 5페이지를 2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시험장 가기 2, 3일 전에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양면으로 공부를 해요. 그게 최적화가 된 거야 얘는. 본인만의 방식. 본인 방식이야. 근데 나는 이 방식도 너무 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야. 그 방식도 몰랐던 거야 나는.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공부해? 그랬더니 뭐 당연히 그냥 다시 텍스트북 다시 보지. 그거 다 어떻게 봐? 그거 몇 번 봐? 한 번? 그래? 근데 나는 12번 본대요.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 한 장 돼 있는 거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요만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유닛 1이야 다. 이거 보면서 유닛 1이 다 생각난대. 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한 번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또 왜 이걸 누가 안 알려줬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왜냐면 결코 얘가 나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얘는 노력한 거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고. 그래서 제가 내신에 대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했는데 나도 4.0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다 너도 할 수 있지 않니? 저는 우리 학생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거든요. 물론 뭐 문제 해결 쪽은 제가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각자가 갖고 있는 그게 있는데 저보다 더 노력해요. 근데 나는 그거 하나는 있어. 근데 너랑 나랑 시험장 가면 나는 너만큼 또는 너보다 더 잘 받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더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뭐 나중에는 제가 내신 인강도 올려놓을 거고 하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내신 저 대표님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되게 못하고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인데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를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한국고등학교다 보니까 야자를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밤에 10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날 공부한 걸 했었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했었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웬만하면은 수업 때 웬만하면 공부를 다 해놓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할 거 하고 저만의 공부 방법을 저는 제가 찾았던 게 저는 칠판을 사서 공부를 했었어요. 렉처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칠판으로 한번 내가 정말 유닛 1부터 내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사실 되게 쉽게 받았는데 좀 이제 슬립이 좀 있었던 게 저도 고집이 약간 있는 성격이라서 제가 듣기 싫은 과목이면은 아예 안 들어버려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다 AA 하다가 D가 막 한두 개씩 있으니까 확 떨어지더라고요 GPA가. 근데 웬만한 과목들은 거의 다 이제 그런 식으로 A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메디슨 공부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백인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인도랑 백인 친구들이 월등히 공부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같이 크루였던 친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한 20장을 읽어도요 아무것도 안 써요 노트에.
그러니까 20장을 읽어도 기계인가요? 아니요, 생각해요. 생각하고 이거를 뭐 어떤 친구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친구는 이거를 그냥 뭐 마인드맵을 만들까, 그러니까 안 써. 글을 안 써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안 써요.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뭐 우리가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본질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 내신이 나온다라는 거, 얼마 안 있으면 제 내신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의 영상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인강을 만들면 좀 만약에 혹시라도 4.0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한 번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자만의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인강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이 좀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인강도 좀 보고 하면서 에릭쌤의 그런 팁들, 어떻게 하면 에릭쌤이 그 천지개벽하는 갑자기 그런 내신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쪽팔려서 내가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고 습득하신 거잖아요. 지금 흡수를 하신 거잖아요. 최소 100명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응축된 팁을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이제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있고 옆에 에릭 선생님, 컨설팅 지원서 이제 인강을 올려주실 거고요. 심유진 선생님, 리서치랑 AP랑 RWS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수학, 서울대 수학, 옥스퍼드 수학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웅장하죠. 이제 AP 수업 후기부터 보면은 유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뭐 거의 다 5점을 받고 있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AP 강의를 찍어 놓으셨고, 지원서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고 후기를 많이 적어줬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아이비가 이제 쭉쭉쭉 있죠. 브라운,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 다음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SAT Reading and Writing 이제 학생들 이제 후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죠. SAT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AP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명문대 아이비리그 입학 비율. 저희 모든 인강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초부터 해서 개념, 완성, 문제 풀이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인강에 나와 있는 이제 장면을 강의하는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넣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간의 등록만 하시면은 정말 목표하는 시험을 졸업하기 충분한 수강 기간으로 좀 오픈을 해놨고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AP, 랭, 컴포지션, 토플, 그리고 컨설팅, 지원서, 히스토리, SAT 한번 먼저 볼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재를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해당 강의의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네. 유형별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퀘션 탑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하나하나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편집을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이 네. 제가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저희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성쌤이 아이패드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편집팀이 이거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요. 저희 편집팀이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희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서머라이즈를 좀 이제 예쁘게 좀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리딩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이 강의만 들어도 15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당연하죠. 노력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인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무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결정해도 됩니다.